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강소국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경제는 부흥하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도 벌벌 떨 만큼 나름대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IT 분야, 특히 IT 보안에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경제 I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만남,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레우빈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리블린 대통령의 나이는 80이 넘습니다. 우리 나이로 81입니다. 만 79세. 과거 9년 전인가도 이스라엘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이 리블린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물론 의례적으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같았지만 연설 내용 또 대화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리블린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안보,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털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같은 대통령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지금 중동,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이스라엘은 자국의 힘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핵에는 핵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쏴도 저거 발사체야 발사체, 미사일 아닐지도 몰라.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폐기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도 아니야,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는 확고해, 비핵화 의지는 확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은 이스라엘 대통령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블린 대통령은 양국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 서비스 등 경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로 경제 화두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한국 이스라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양국은 교역 규모가 지난해 27억 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한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 사업을 통해 무인 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발언의 대부분을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80살의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던 듯합니다. 자, 리블린 대통령은 아주 끔찍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던 71년 전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아주 큰 재난에 직면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1948년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무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켜낼 국방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 분야만큼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 국방력 강화에 매진했던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말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지도자에게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일 것이다. 과거에는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할까? 이것을 이스라엘 대통령은 화두로 던진 셈입니다. 리벌린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존재의 직접적으로 위협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한 미사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판 사드 종말 사드라고 불리는 에로우 요격 미사일을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도차도 지금 이렇게 벌벌 떠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판 사드라고 불리는 에로우 요격 미사일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다면 아마 기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군사적 이 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라는 핵을 망측하고 믿을 수 없고 전쟁 범죄 국가를 프론트라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태평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선의를 믿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의 선의를 믿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의 그 많은 이 화약고에서 그 많은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구축해놓고 미사일 요격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들부들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정보를 갖고 있겠죠. 화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참 잘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짐작은 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김정은에 끌려다니는 걸까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한 말,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래? 저기는 미사일이 있어, 핵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으로 뜨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고언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한 지금 국회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막으려고 난리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햇볕론자 박지원 의원까지도 이게 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튼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지금 당신 나라 국민들 어떻게 지킬래? 화두를 하나 던지고 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